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100만 대 가까이 지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장 정보업체 IHS는 1분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시스템 공급에서 차질을 겪고 있다면서 주문에서 공급까지 보통 12주에서 16주가 소요되는데 현재는 최소 26주가 걸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5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월 들어 코스피 거래대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하루 최고 거래대금이 44조 원에 달했지만 최근엔 20조 원을 넘기기도 어려워 증시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증시를 이끌었던 개인의 투자 여기가 감소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사 인수합병 열기가 올해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투자은행 및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조선사 예상 매물로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 대한조선과 사무중공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현재 양시장은 음봉을 띠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경기 회복 쪽으로 관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비트코인도 5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철강주, 항공주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지수는 여전히 주춤한 상황인 가운데 쿠팡 관련주 오늘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종이 목재 업종의 상승세가 오늘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개별주들의 또 흐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이 시간입니다.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문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장 이슈 먼저 알아봐야겠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쿠팡 때문에 연일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근데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들이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함께 관련주들의 흐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배경은 나이스가 더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쪽에서 쿠팡이 최근 쿠팡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에 여러 변화를 끌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얘기나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 대부분 또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관련주의 동향 그리고 또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짜와야 될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앞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나스닥에 본래 상장하기로 했는데 뉴욕 거래소 나이스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나스닥은 약간 미래기술 쪽 미래지향적이다 보니까 어떤 좀 당장 수익이 안 나도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는데 뉴욕 거래소는 좀 더 타이트한 규정이 있죠.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를 통과할 정도로 자신 있다는 얘기는 좀 더 허들이 높은 데 가서 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쿠팡의 야심인데 올해는 실적이 어떤 흑자로 전환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죠. 이런 쪽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국내 첫 나이스 상장되는 회사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시장의 주목은 계속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3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모 가격이나 상장 주식 수량은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이제 기업 가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확인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2014년도 알리바바 이후에 가장 큰 외국 회사가 IPO를 한다라는 쪽에서 미국도 관심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가치는 300억에서 한 500억 달러 예측을 하는데 이거는 거기서 그분들이 정한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라고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이 한 이 30조가 넘게 이 시총 기업 가치를 선정했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신나신 분은 소프트뱅크의 손 회장님이시고 지금까지 한 3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언제 엑시트하나 고민하다가 지금 같은 시장이 뜨거울 때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결정을 같이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쿠팡 입장도 투자가 계속 필요한 시점이죠.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야겠는데 이제 소프트뱅크만 바라볼 수 없다. 그래서 상장을 통해서 약 한 10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넘게 지금 투자 잉여금이 이제 나오는 상황 쪽에서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앞으로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물류센터죠. 그리고 또 쿠팡 이츠 그리고 또 로켓 프레쉬 같은 쪽의 신사업을 확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앞으로 이제 쿠팡이 상장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물류센터 관련된 쪽의 변화들, 그리고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기요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인수를 할 자금으로 쓰지 않을까 싶은데 금액은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지분 인수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하여튼간 이제 쿠팡이츠를 좀 키우겠다는 생각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상장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흐름은 또 경영권과 관련된 얘기를 봤었을 때 지금 클래스 A는 기존의 보통주처럼 거래가 되고 클래스 B를 한 29배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만 쿠팡에서 잘 관리하게 되면 크게 경영권이 위협받는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도 하고 어떤 경영권도 안정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는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쿠팡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업 가치에 관련돼서 실적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잘 알려진 것처럼 누적 적자만 4조 원이고 그리고 또 한 7천억 가까이 지금 자본 잠식 상태인데 이를 지금 아무래도 계속 돈을 벌어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되는 모습들과 또 상장 으로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을 또 자본에 편입시키는 방안들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5,800억 정도가 적자를 봤는데 근데 방역 비용이 한 5천억이 들어갔답니다. 그만큼 방역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거를 만약에 제외하게 되면 한 800억대 정도 적자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하면 올해 흑자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이제 판관 비율입니다. 즉 매출이 매년 한 2배 정도 뛰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규모의 경제는 어느 정도 실현했고요. 그러면은 판관 비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익이 날 수 있는 시점은 올해부터가 아닐까라는 쪽도 추정이 가능한 상황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게 풀필먼트죠. 지금 보통 FBA라고 하는 게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었는데 이런 쪽을 그대로 적용시킨 게 풀필먼트 바이 쿠팡 FBC입니다. 그래서 풋볼 리그도 아닌데 이름은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런 풀필먼트로 인해서 아마존이 쓰는 모델 그대로 따라한다. 즉 어떤 공급자는 상품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쿠팡의 물류기지까지만 잘 연결시키게 되면 알아서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연결시킨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쪽을 또 강화시키고 이쪽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입지가 높아지는 쿠팡의 변화를 보여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길이 가고 있는 쪽은 관련주죠. 그래서 오늘은 동방이 거래 정지다 보니까 어떤 수혜주 찾기가 계속 혈안인 상황 쪽에서 오늘은 또 다날에 필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지금 이제 관련주들 동향을 쭉 보시게 되면 동방, KCTC, 해방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나 어떤 또 공통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적 대비해서는 좀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자산 대비해서는 아직 0.5배가 넘어가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동안 얼만큼 물류 회사들이 저평가를 받았는지 뚜렷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자산 대비 저평가가 해소되는 모멘텀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이제 물류 관련된 쪽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타겟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런 어떤 회사의 동향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열된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어떤 이제 정점의 모습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또 3월 상장까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차익 매물 나올 때를 더 노리는 게 지금 신규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또 뭐 KTH 관련된 쿠팡 플레이 쪽 그리고 또 흥국 F&B 같은 경우는 뭐 쿠팡 관련된 간편식 사업 거래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네이버가 17%, 쿠팡이 13%라고 하게 되면 쿠팡이 뭐 그렇다고 미국 진출할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는 오히려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도 같이 다양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인 가치 의미가 또 부각을 받았겠죠. 그런 쪽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약점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이 약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프라인과 제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또 뭐 신세계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쪽에서 한 번 더 레벨업은 시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삼보판지인데 지금 또 골판지 관련된 회사들도 강한 변화가 나오고 있긴 하는데 이쪽은 일단 어떤 쿠팡 모멘텀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대양제지가 화제가 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원지가 부족하고 그에 따른 골판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나오는 수혜를 또 충분히 받는 관점인데 또 중요한 거는 실적이나 자산 대비 모두 다 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저평가를 모멘텀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계기다라는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단기간엔 또 어떤 기관 매도세 기존에 갖고 있던 뭐 가치 투자하던 기관들 쪽에서 매물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를 소화하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악성 매물이 좀 소화된 뒤에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눈길이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골판지 관련된 종목들도 재평가는 충분히 이어지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잡지 못하신 분들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언제가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접근하는 전략 말씀해 주시면서 네이버와 삼보판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상장까지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현재 객장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뭐 안 그래도 오늘 수급 주체들 모두 양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뭐 외국인 역시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 LG화학, 카카오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셀트리온 헬스케어, SFA 반도체, 지어소프트 등으로의 매수세가 초반 특징적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오리온, 삼성생명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JYP 엔터테인먼트, 하나머티리얼즈, SFA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어떤 쪽으로 좀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좀 시장 하락 속 차별화 장세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뭐 아무래도 지수는 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차별화 장세, 뭐 좋은 종목은 좋고 또 좀 좋지 못한 종목들은 좋지 못한 그런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뭐 아무래도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여파로 상승하는 그 하락하는 좀 모습과 더불어서 시총 상위 종목군이죠.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뭐 미국 기술주 하락 여파라던가 이제 삼성전자의 이 미국 공장의 셧다운 여파 등으로 동반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을 좀 이끄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 속에서도 여전히 차별화 장세 이어지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에서 업종별로는 뭐 철강, 은행, 뭐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강세가 업종 측면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철강 업종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철강 수요 급증 추세 등과 더불어서 이 자동차와 가전 소재로 공급되는 이 냉형 강판 같은 경우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모습으로 일단 이는 자연스레 이 철강 업체들의 수익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 전일 포스코와 현대차 그룹이 이 수소 사업 협력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이 탄소 중립 관련한 모멘텀 역시도 철강 업종에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상승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자결제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크게는 두 가지 요인이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 쿠팡의 IPO 소식 이후
이후에 이 쿠팡 관련주들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들 좀 일종의 순환매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쿠팡 관련 전자결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쿠팡의 결제 대금 증가라든가 향후 쿠팡이 이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서 전자결제 부분을 육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또 다날이 또 상한가를 갔는데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발표한 점 등도 이 전자결제 관련주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요인 등으로 오늘 현대제철, KG 동부제철, 다날, 카페24, 세틀뱅크 등 이런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올라갈 종목은 분명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철강주 그리고 쿠팡 관련주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다날, 파미셀, 포스코 엠텍입니다. 먼저 다날입니다. 네, 다날 현재 29.96% 상승한 6,680원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상한가라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과 쿠팡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날은 가상화폐인 페이코인 운영사 다날 핀테크의 페이코인 앱을 통해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날 관계자는 다날 핀테크의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첫 번째 도약으로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유용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날은 쿠팡 내 결제 대행 서비스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에 숨겨진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상승세를 더했습니다. 다날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파미셀입니다. 네, 파미셀 현재 8.95% 상승한 17,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기업 파미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파미셀은 국내외 업체와 화이자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원료가 되는 의약품 원료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건은 유럽과 국내 글로벌 제약업체로 물량은 많지 않지만 다른 물질로 대체가 불가능한 만큼 앞으로 추가 계약이 기대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또 파미셀은 지난해 원료의약품 성장 덕에 영업이익이 3.7배로 불어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는데요. 품목별로는 뉴클레오시드의 매출이 전년보다 2배 성장한 137억 원을 기록해 실적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진단키트와 백신의 수요 증가, 글로벌 제약사들의 RNA 핵산 치료제의 치료 범위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원료 물질의 매출 상승세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미셀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 현재 8.55% 상승한 5,4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그룹이 현대차와 수소 사업 협력을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는 VI도 걸리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강판 등 관련주 역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포스코 청송대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수소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한 탄소 중립 달성이 필요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협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포스코는 포항, 광양제철소에서 운영 중인 트럭 등 차량 1,500대를 단계적으로 현대차 수소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철강 물류 특성을 고려해 수소 상용 트럭 등을 개발하고 포스코는 제철소에서 생산하는 부생 수소를 수소 트럭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회사는 제철소 내 수소 트럭용 수소 충전소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스타 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원입니다. 네, 내일 드디어 이제 연휴를 쉬고 중국 시장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연휴가 끝나고 살펴볼 만한 종목 오늘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싶어요. 어떤 종목 좀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네, 답변 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홍콩 시장은 어제하고 오늘 좀 열렸습니다. 어제 1% 넘게 상승 마감했고, 홍콩 시장이 지금 현재 한 0.8% 상승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이제 중국 시장이 개장이 되는데 연휴가 끝나고 나서의 그 상승세가 홍콩 시장을 봤을 때 좀 강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운남구리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코드 번호가 000878 신천 A주가 되면서 상황통이 되겠는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설립된 회사이면서 중국의 구리라든가 뭐 기타 비철 금속을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거고, 현재 뭐 비철 금속, 뭐 기금속의 생산 가공, 그다음에 생산 가공 판매와 생산 공예 후 디자인, 뭐 시공, 그다음에 과학 연구를 좀 하고 있고, 또 중국 시장 내에서 구리 시장 점유율이 12%를 유지를 하고 있다. 작은 시장 점유율은 아닙니다. 그 큰 시장에서 12%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크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구리 가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에서의 구리 철광석들을 지금 매수를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종목들도 관련된 종목이었죠. 이구 산업이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게 눈에 좀 띄었던 거고요. 근데 그 원자재를 지금 직접적으로 가장 매수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구리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원단 구리를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거고, 구리를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강력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시장 내에서의 산업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반도체, 전기, 전자, 그다음에 뭐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는 기초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산업이 좀 성장을 하고 있다,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사 쪽에서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새 시대에 맞춰서 또 업무 관리라든가 프로젝트 관리 개선하고 모범 공장을 건립하고, 그다음에 CBS 모델을 CBS 모델 구조 및 운영,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렇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관리 능력들을 좀 제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국 시장을 좀 하더라도 과연 이 회사가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나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자, 보시면 이제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에서의 연간 단위의 이제 실적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20년도에 작년에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19년도보다도 20년도에 실적이 더 매출액이 더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21년도는 20년도보다 또 22년도는 21년도보다 실적이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도 구리하고 있지만은 성장이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으로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차트를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HTS를 좀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HTS를 좀 3개 정도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제 중국 차트에 보면은 이제 불복권 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복권 차트가 있고 후복권 차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차트를 제공을 하는데 이제 각 증권사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다르게 있는데 여러분께서 좀 보여야 될 것은 전복권 차트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긴데, 일단은 무상증자라든가 권리라는 걸 반영을 했냐 안 했냐의 그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좀 봐야 될 것은 전복권 차트를 좀 기준으로 봐셔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운남구리를 좀 보겠는데요. 자, 주가가 한번 상승한 후에 지금 하단에서 좀 박스권을 좀 만드는 그런 부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한번 상승하고 그다음에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또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중국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구간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이 저점과 이 저점에서의 어떻게 보면 잡아주는, 그래서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서로 잡아주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해서의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중국 시장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178포인트를까지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돌파를 하고 또 그 이상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운남구리에서도 그 시장 추세에 맞춰서 이 박스권이죠. 17.31 이하를 돌파를 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 부근에서 우리가 한번 정도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종가 가격대보다는 조금 낮춰서 13.77 이하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을 이제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2,369원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12월 2일에 좀 17.310 이하였던 이것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서요. 17.36 이하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환산하면 2,987원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12.57 이하 잡으시면 되겠고, 환산하면 2,163원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또 운남 구리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운남 구리 지금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괜찮고요.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한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요. 중국 시장 투자하시면서 이 종목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채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이 시각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갭상 출발한 뒤에 1,110원 정도까지 상승폭을 늘렸지만 안착하지 못한 채 1,100원대 후반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8.6원 정도 상승한 1,108.7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달러화는 경제지표 호조와 그리고 미국 국채 장기금리 상승에 연동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10년물 기준 연 1.3%대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달러 지수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성장 전망 강화에 따라서 90.63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모습입니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10베이시스 포인트 가까이 움직이면서 1.3%로 상회를 했고요. 또한 부양책과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유입되면서 상승세 역시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어제 발표된 2월 뉴욕의 제조업 지수가 12.1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대비 크게 상회하며 달러 상승을 지지를 했고요. FOMC의 연은 총재들의 잇따른 미국 경기를 낙관하는 발언 또한 달러를 지지했습니다. 미국의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5만 4천 명으로 작년 10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과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달러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이슈들이 달러 상승을 지지했으며 실제 데이터들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달러를 지지했습니다. 추가적인 급등은 제한적이지만 매우 강한 경기 개선 기대감이 하락 조정폭을 또한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글로벌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인플레이션 상태로 전환하는 리플레이션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베팅이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개장 이후에 빠르게 상승폭을 늘리며 두 자릿수 급등하기도 했으나 1,110원대에서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등장하는 등 상단이 제한되며 1,107원대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오늘 위안화는 달러 위안 여기 환율이 0.12% 정도 높아진 6.4329 위안에 거래되는 등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에 원달러 환율 역시 약세가 연동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즉 국내 코스피 지수는 개장 이후에 줄곧 하락세를 보이며 3,110원 정도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2,899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944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 등을 따라서 상승 우위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금일 순매도로 돌아선 점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재개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 역시 환율 상승 재료입니다. 다만 내고를 비롯한 상단 등의 물량 경계감은 상승폭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1,110원대 진입 시에 재차 실수요 매도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현재는 1,106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함께 달러 강세 보이는 모습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재차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을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요즘에? 예, 그래서 이게 지나가는 내용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악재다. 이렇게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또 다시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료는 다른 걸로 준비했으니까 똑같은 내용 반복하는 건 아닙니다. 글로벌 금리 동반 상승이지만 절대 수준을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금리 상승을 지나친 낮은 금리, 현재 낮은 금리의 정상화 과정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글로벌 금리 추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빨간색 선이 미국 10년물 국채, 그리고 노란색 선이 독일 10년물 국채입니다. 그리고 푸른색 선이 단기물, 미국 1년물 국채 흐름입니다. 노란색 선이나 붉은색 선이나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까만색 박스권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빨간색 박스권의 의미는 팬데믹 직전의 그 금리 수준입니다. 1.5% 미국 기준으로 1.5%에서 2%까지 지금 반등을 했었던 그 까만 박스권 안의 흐름이고 독일이 왜 저렇게 아래에 있냐면은 저거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반등을 해도 지금 팬데믹 수준 정도까지도 안 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저 절대 레벨이 높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까만색 선에서 저렇게 반등이 나왔었던 이유가 빨간색 선이 쭉 이렇게 금리 하락 추세로 하면서 금리가 실제로 기준금리가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가 반등이 나왔고 주식시장도 그때 뭐 좀 약간 좀 약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경제가 괜찮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 팬데믹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다시 원위치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금리 수준을 가지고서 얘기할 때는 아니다. 지금 봐야 될 건 저 파란색 선이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파란색 선이 움직이질 않으면은 정책 금리는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적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금리가 상승이 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정책 금리는 그대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원인 쪽을 꼭 펀더멘탈 쪽뿐만이 아니라 수급 쪽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항상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뭐 한 달에 한 번씩 국채 발행을 하니까요. 물론 그 한 번이라는 게 여러 날에 걸쳐서 이렇게 발행을 하긴 하는데 월물별로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국채 발행이 지난주에 있었고 이번 주에는 오늘부터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1월 때도 똑같았습니다. 발행 직전까지 시세 하락하고 그다음에 금리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공급이 지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다시 돌아서는 그러니까 하락폭만큼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반등하거나 금리가 내려가거나 뭐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발행 일정 보면 오늘 17일이죠. 오늘 17일에 20년물 국채가 270억 달러가 있고 내일 3년물 팁스가 90억 달러가 있는데 절대 규모 90억 달러는 별거 아니지만 90억 달러가 순증 발행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17일부터 25일 신규 공급 물량이 무려 1,717억 달러가 됩니다. 1분기의 발행 물량이 전체 물량의 25%가 지금부터 일주일 내에 발행이 되기 때문에 1분기 내에서 3달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그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국채 시장이 약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리 반등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야말로 언젠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우려할 필요가 없는 재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국채 공급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가격이 메리트로 반영될 만큼 하락이 되면은 입찰을 무난히 넘기기 때문에 오히려 자산시장에서는 이러한 국채 가격의 하락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국채 발행 일정에 따라서 이 부담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걱정과 우려가 되는 이유가 현실과의 좀 괴리감 때문인 것 같아요. 유동성 때문에 자산 시장은 늘어나는데 사실 막상 느껴지는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버블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나온 IMF 쪽에서 나온 자료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과 말씀하신 그런 기업의 수익 같은 경우 그리고나 뭐 기업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시장 참여자들의 체감 경기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고 자산 시장만 올라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괴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IMF 쪽에서 어느 정도 자료가 공식 의견은 아니지만 소속 연구원들의 의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공론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해결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는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과 실물 경기에 괴리가 발생이 되고 경제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암시하는 주식시장 가격과 가치 사이에 불일치가 되고 있다. 가격과 가치 사이에 불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 가치가 약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면서 어떤 표를 냈냐면은 참 특이하게도 이런 IMF 쪽에서 기업의 EPS 증가 추이까지도 계산을 해가지고 내보냈다는 점이 참 특이합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 빨간색 선으로 기업 이익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푸른색 선은 금리가 계속 하락해가지고 저금리 쪽으로 들어서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 빨간색 선이 바닥을 친 것이 7월, 작년 6, 7월 정도의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가속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장기 금리가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저금리가 유지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러한 기업이익의 상향 조정을 지속시킬 것이고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안감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책 지원으로 맞설 것이고 백신의 효과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물 경기가 안정되면서 이러한 불안감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미국 재무부 쪽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와 비슷하게 IMF 쪽에서 또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다라는 점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우리가 금리 쪽을 볼 때는 한 반 템포만 앞서서 생각하자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예전에 한 11월경에 보여드렸던 자료를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페드는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 얘기하면서 4%까지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상치를 시장과 소통하는 그런 표를 내보냈습니다.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신다면은 PCPI 지표의 중기 예상 추이를 나타내는 그런 표인데 제가 예전에도 이 표를 말씀을 드릴 때 이 빨간색 선까지 금리가 올라오는 것을 페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인내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3%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페드의 전망이 현실화되는 것밖에 지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2% 진입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1분기 말 지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3, 4%까지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페드는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전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2021년에 일시적으로 3%대까지 진입해도 페드는 기준금리 인상하지 않을 것이고 2021년 2분기를 지나면서부터 3%대가 만약 유지된다고 한다면 우려감이 커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페드 통자가 CNBC하고 새벽에 인터뷰였습니다. 그거 아직 내용이 잘 안 알려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지난 몇 주간 상승했는데 과거 놓쳐왔던 인플레이션의 복구를 위해서 2% 인플레이션 타겟을 용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나오면서부터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 즉 해외 선물 상승을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제 미국 시장 오후에 낙폭 대부분은 회복 중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려감,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려감은 뒷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드가 예상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되니까 그 걱정할 정도의 수치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시장 전략, 아까 이어지는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언제까지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편하겠죠. 이런 불안감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국채 발행 증가 추이, 지난주에 나왔었던 거 이제 표로 다시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푸른색 박스권이 매년의 2, 3분기에 발행되는 국채 물량인데 가장 적습니다.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요. 지금도 표에서 보시듯이 맨 오른쪽에 2분기, 그러니까 3월 지나서 4, 5, 6월 달 국채 물량은 확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발행 물량이 준다면은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줄어들고 주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는 안정될 것입니다. 3월 11일에 ECB 미팅이 있거든요. 18일에 FOMC 미팅이 있습니다. 그 전후로 해서 변곡점이 발생될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고 금리가 시장을 괜히 괴롭히는 듯한 그런 인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이 2월 말 흐름은 우리가 시장 조정을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은 일정까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N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요. 방송 끝나고 잠시 후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먼저 말씀드리면 360.8%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020년 7월 8일부터 기록을 한 내용이고요. 종목들을 저희가 좀 추격을 해서 보여드리면 NEW, 사마알미늄, 로버스타, 인선이엔트, 써니전자 먼저 보여드립니다.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그리고 손절가 터치하더라도 12.5%까지 수익 낸 써니전자도 있고요. NEW, 사마알미늄 특히 굉장히 많은 수익률 냈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들 벽산 13.1%, 러셀이 12%, 로버스타가 26.4%나 기록을 해줬었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삼성출판사와 덱스터가 15.9% 수익 내줬었고요. 오스템이 0.9%, 포트 제외되면서 0.9%의 수익률 내줬습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좋은 수익률 내면서 17.7%나 목표가 달성을 해줬었습니다. 자,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는요, 총 4종목 담겨 있고요. 광전자와 IHQ 신규로 진입한 종목들이 더욱더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고요. 목표가 달성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이주연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담겨있는 종목들 쭉 봤는데요. 하나씩 또 AS 먼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 오늘 좀 빠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시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오늘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와야 될 자리에서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요. 코스닥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번에 조정 나오고 나서 이 저항권으로 작용했던 970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21선 돌파를 하면서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이 돌파한 상단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양봉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 아래권에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20선 눌림을 잘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조정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돌파 이후에 눌림이 나온다. 이 부분은 거의 뭐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눌림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왔다 생각이 들고 작전 타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이제 거의 저점 부분이었죠. 저점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좋고요. 박스권 흐름으로 가면 갈수록 개별주, 테마주,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좋은 장세가 될 거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종목 리뷰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디포스트 오늘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지금 HLB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회사들이나 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분위기가 지금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1선을 한번 돌파를 해주고 조정이 살짝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5일선 지지를 해주고는 시가부터 좀 강하게 21선 위로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만들어졌다 하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추세 상승, 추세대 하단입니다.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 지금 현재 회사가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조정 이후에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까지 흐름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내일쯤 5일선 다시 회복시키는 흐름 만들어진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SNK가 지금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좀 죽여놓은 상황인데요. 오늘 5일선 살짝 약하게 이탈시켜놨는데 계속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만간 21선 가계 상승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밟고 위로 시세를 주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수령 구간 잘 끝내고 방향을 위로 잡아준다 하면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세 이런 흐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내일이나 모레쯤 해서 아마 이 추세선을 밟는 그런 모습이 질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시세 강하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매수가 제가 드렸던 매수가보다 살짝 아래이기 때문에 매수 시점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대한 박스권 하단 저점을 노리신다면 23,700원 정도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광전자입니다. 오늘 시초가부터 좀 갭을 강하게 띄웠어요. 광전자가 이제 센서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이미지 센서라든지 어떤 이제 반도체 쪽에 그 센서 부분을 하고 있는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광전자도 오늘 시가부터 좀 강하게 상승 출발은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추세대를 제가 지금 이렇게 그어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추세대 내에서의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종가 오늘 얼마에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달이 최고점이었거든요. 이 10월달의 최고점을 오늘 돌파를 하고 지금 아랫골을 조금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갭 상승 이후 눌린 이후의 흐름이 이 5일선 부분에서의 이탈이 안 나오고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돌려준다고 하면 광전자 역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7% 정도 수익권이니까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IHQ입니다. IHQ OTT 관련해서 지금 NEW 그다음에 덱스터 그리고 지금 IHQ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1,870원 이 가격대가 좀 저항으로 장기간 작용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시세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코로나19 이전에 그 주가를 회복을 한번 시켰죠. 이 가격대가 1,850원 정도, 60원 정도 되는 기간인데, 여기서 또 저항을 한번 11월 달에 받고,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난 다음날 월요일에 이제 종가에 드렸던 종목인데, 돌파가 강하게 나와줬어요. 그리고 주가는 지금 이러한 강한 저항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지난번에 잡아드렸던 2,200원,
9,100원 요 밴드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오늘도 뭐 OTT 관련해서 종목들 강하게 가는 놈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섹터는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높다고 보시고 어제 시세가 좀 한번 강하게 나온 부분에서 오늘 눌림을 잘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쯤은 다시 한번 상승 시세가 또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가파르게 목표가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포트 AS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종목 후보군 소개해 주시는 날이라면서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공략할 종목 두 종목인데 첫 번째 종목은 한국내화입니다. 자, 한국내화 같은 경우는 뭐 내화물 건설업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제 홍정욱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친인척 관련주로 헤어져 있고 시세가 한번 그와 함께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건설 섹터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고 지금 대선 테마들도 시기가 보궐선거도 해야 되고 차기 대권 관련된 이벤트들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국내화 운동으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뭐 조금 더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림 SP가 두 번째 종목입니다. 무림 SP 같은 경우는 이제 제지 관련주들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잖아요. 아트지하고 뭐 백상지, 특수지 등 관련해서 이제 인쇄 쪽으로 이렇게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이제 중국에서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한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팩에 이제 들어가는 종이 빨대를 부착할 수 있는 종이 빨대를 개발했다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상향 흐름에서의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오신 두 종목은 한국내화 무림 SP였습니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도너리포트에 편입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잠시 후 3시에 공개가 됩니다.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